안녕 알로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입문자분들을 위한 관리하는 남자 시리즈 시간이고요. 이 시리즈의 모든 내용은 저의 책 맨즈 그루밍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비, 쿠션, 파데 자연스럽게 바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비비, 쿠션, 파데 요 제품들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입문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제품들을 통틀어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입문자분들이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제품 바로 비비크림. 나는 중요한 날에 아주 가끔 관리를 할 뿐이지 화장을 막 즐기는 남자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죠. 비비크림이 메이크업 제품까지는 아니지 라는 인식 자체가 생긴 이유, 비비크림이 원래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었어요. 때는 거슬러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그때쯤에 이제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고 나면 붉어진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면서 약간 그 붉은기를 살짝 보정을 해주는 블레미쉬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줄여서 비비. 그 당시의 메이크업 트렌드 자체가 되게 결점 하나 없이 완전 풀커버, 되게 두껍게 메이크업하면서 완전 뽀송뽀송하게 하는, 다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비비를 바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약간 스킨케어 성분 때문에 광도 살짝 돌면서 뭔가 얇게 발리고 되게 자연스러워 보였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한스킨이라는 브랜드를 필두로 여러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너도 나도 따라서 비비크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뭔가 진정이나 스킨케어 목적보다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제품처럼 포지셔닝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건 그냥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비의 장점, 입문자분들이 손으로 바르기 굉장히 편한 제형에 커버력이 아주 막 높지 않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못해도 과해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해서 난 좀 가릴 게 너무 많다, 커버력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턱없이 모자란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이제 예전 비비 같은 경우에는 좀 컬러가 회색 잿빛이 많이 돌아서 좀 안 예뻤는데 요즘은 컬러 예쁘게 나오거든요. 다만 문제는 색감이 아니라 밝기. 몇몇 남성용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비는 국내 여성용 21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쓰면 좀 허옇게 떠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크림이다 보니까 유분감이 살짝 돕니다. 이런 비비크림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왔던 게 CC크림이라고 말하지만 다 똑같아요. 그냥 이게 마케팅용 수단이고요. 제품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디디크림도 나왔었고 토니모리에서 비비, CC, 파운데이션 요거 합쳐가지고 BC 데이션도 나왔었어요. 이렇게 비비크림과 맥락을 같이 하는 요 모든 제품들을 통틀어서 추천하는 아이템, 나스 퓨어 레디언트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얘는 진짜 완전 고전 오브 고전템이지만 레전드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 조절 1도 안 하고 완전 막 덕지덕지 발라도 부자연스러워지지 않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형인데 그만큼 일단 커버력이 좀 낮기는 해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톤 보정은 되고요. 컬러가 무려 11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딱 맞는 컬러를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지금 1호랑 3호를 쓰고 있는데 보통 25톤의 남자분들이라면 요 3호 그린란드가 약간 화사하게 맞으실 거고요. 전 안 써봤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미코노스 컬러가 남자분들께 좀 차분하게 맞지 않을까. 다만 입문자분들이 쓰기엔 가격이 조금 많이 높아요.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덜 자연스러워도 좀 가격이 낮은 가성비 제품들을 찾겠다 하신다면 제가 전에 올려놨던 올리브영 비비크림 비교 영상, 요거를 제가 영상 가장 후반부에 링크 그대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비크림보다는 비주류이긴 하지만 요즘 입문자분들이 요걸로 많이 또 입문하시더라고요. 바로 톤업 크림. 솔직히 이 톤업 크림도 다 마케팅용입니다. 선크림 중에 이렇게 바르면 허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성분 함량을 약간 좀 잘 조절을 해가지고 허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뽀개지게 좀 낮춰놓은 거예요. 결국 좀 자연스럽게 만든 백탁 있는 선크림이랑 똑같아요. 간혹 또 입문자분들이 톤업 크림 계속 바르면 피부 하얘지는 건가요? 아니요. 바를 때뿐이고 세수하면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미백 기능성 제품들이 있기는 해요. 요즘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스킨 로션도 뒤집어 보면 다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 받은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쓴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확 하얘지지 않잖아요. 딱 그 정도의 느낌이다. 톤업 크림의 장점, 톤업 성분 자체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기 때문에 선크림 따로 안 바르시는 분들 자외선 차단제 겸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톤업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함량이 낮아졌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 지수도 내려갔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또 좋은 거, 얘가 흰색이기 때문에 마스크 안쪽에 아예 안 묻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톤업은 되는데
톤 보정은 안 돼요. 커버력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톤업을 시켜주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 자체가 돌가루 성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보송해지고 퍼석해지면서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 메이크업 제품, 뭐 비비나 쿠션, 파데 이런 걸 덧바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뭉치고 밀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톤 업 크림 중에 추천하는 제품은 이거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 얘는 톤업 크림으로 나온 건 아니고 선크림인데 톤업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게 딱 적당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연말결산 추천템에서도 뽑았던 제품인데 자외선 차단지수 낮은 되게 애매한 톤업 바르느니 요거 SPF 50 플러스의 PA 퍼플이거든요. 그냥 자외선 차단제 겸 톤업 겸 요거 하나로 바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신 요것도 한 바르고 나서 한 3분 정도 있어야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 나는 뭔가 비비랑 톤업은 좀 뛰어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꾸미는 거에 관심을 가져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시도하는 아이템 파운데이션. 오늘 소개하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들 중에 가장 역사가 길고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 남자분들 중에 이제 파데로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비레디 파운데이션. 걔처럼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아이들을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걔가 파데 중에 가장 흔한 타입이에요. 흔하지는 않지만 거품처럼 나와서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무스 파운데이션도 있고 이제 좀 모공 커버를 잘 해주면서 조금 더 촉촉한 크림 파운데이션도 있고 완전 이렇게 응집이 돼서 딱딱한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스틱 파운데이션도 있고 보송한 마무리감의 뭐 파우더 파운데이션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백인톤부터 흑인톤까지 만드는 글로벌 브랜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피부에 찰떡 같은 컬러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마무리감도 다양하고 제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 피부 타입이나 혹은 계절에 맞춰서 뭐 완전 촉촉한 거, 살짝 촉촉한 거, 조금 보송한 거, 완전 보송한 거 원하는 마무리감을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 제품 종류도 많고 컬러도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꼭 피부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파데는 바르는 사람의 스킬을 좀 타요. 뭐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손으로 발라도 좋긴 하지만 같은 제품을 퍼프로 바를 때 또 마무리감이 다르고 또 브러쉬로 바를 때 피부 표현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품 찾는 것도 일인데 내 피부와 잘 맞는 도구를 찾는 것도 일이에요. 다만 정말 좋은 제품에 좋은 도구를 잘 골랐다 그러면 진짜 완전 자연스러운데 결점 하나 없이 완전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추천템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UHD 파운데이션. 얘도 고전 오브 고전 완전 시조새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입문자분들이 피부 타입 상관없이 손으로 막 발라도 되는 그런 파데예요. 보송과 촉촉의 딱 그 중간 제형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컬러도 정말 다양합니다. 다만 이제 백화점 브랜드다 보니까 나는 좀 가격 저렴한 걸 찾는다 하시는 분들 비레디 파데 많이 보실 텐데 좋긴 하지만 좀 뽀송하기 때문에 겨울엔 건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써보고는 싶지만 쉽게 쓰지는 못하는 혹여나 쓰더라도 집에서 몰래 숨어서 쓰게 되는 쿠션. 파운데이션 중에 완전 물처럼 흐르는 그런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스펀지에 적셔 놓은 제품입니다. 보통 이제 리퀴드 파데를 쓸 때 손등에 덜어서 얇게 핀 다음에 이걸 얼굴에 고르게 약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퍼프를 가지고 와서 막 퍼프로 다시 또 약간 이렇게 두들기고 이런 복잡한 단계를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쿠션이에요. 살짝 찍어서 잘만 두들겨주면 알아서 얇게 잘 펴지면서 밀착이 올라갑니다. 뭐 샤넬, 디올, 입생로랑 이런 수입 브랜드에서도 다 쿠션이 나오긴 하지만 쿠션의 원조는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쿠션이 세계 최초고요. 그래서 유독 한국 쿠션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 해외 수입 브랜드도 뒤집어서 보면 제조국이 한국인들과 굉장히 많습니다. 쿠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손에 파운데이션을 묻힐 일도 없고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밖에서 쓸 때 눈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저는 뭐 회사 사무실이든 지하철역 화장실이든 그냥 저는 거울 보고 수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주 간혹 나이가 좀 지긋한 할아버님들께서 약간 지나가시면서 좀 한 소리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빨리 그런 편견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쿠션 추천템 요겁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뉴 비글로우 올류 쿠션. 좀 닦고 찍을 걸 그랬나봐요. 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지문이 잘 묻는다는 거? 그거 빼곤 다 좋습니다. 제가 이걸 지난달 2021년에 올렸던 연말결산 추천템에서도 메이크업 추천으로 뽑았는데 되게 얇게 발려서 자연스러운데 커버력도 꽤 있으면서 겉은 보송한데 속에서는 은은한 광이 올라오는. 원래 이 비글로우 쿠션이 좀 번들거리면서 밀착력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밀착력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남자분들이 쓸 수 있는 어두운 톤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쿠션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제품별 장단점이 이 세상 모든 제품들의 공통적으로 무조건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약간 평균적인 내용이고요.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인지하면서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